최근에 들썩대고 있죠. 청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헤쳐먹더라도 로또 분양이라고 홍보해주는 그런 지역이죠. 위례입니다. 위례 신도시가 철도 계획의 급부상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위례 가천선, 이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위례에서 과천으로 가면은 중심에서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외곽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위례 삼동선, 요거는 완전히 하락 요인이죠. 여기서 뭐 중심부에서 위례까지 연결된다, 여기서 삼동까지 연결하겠다, 광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요가 여기로 빠져나갈 요인이죠. 여기 집값 너무 비싸. 강남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는 거예요? 서울 동남부에. 근데 좀 더 멀리 집값 저렴한 곳까지 가더라도 출퇴근 가능하는 지하철이 연장이 되네? 그렇다면 굳이 비싼 여기 살 필요 있냐? 그런데 이걸 가지고 호재다, 집값 급부상이다 이야기하는데,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 분산 요인이다. 위례 가천선 최대 수혜지 어디에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늘 갔던 건데 이쪽으로 더 갈 수 있다, 이 정도죠. 강남 접근성 좋아질 전망이다. 위례에서 강남 접근성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웠냐, 자차 가지고 있으면. 역 자체는 좀 위례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위례에서 강남 가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위례 신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외곽에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위례 내에 교통이 발달해야지 위례가 교통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야기 나오던 위례 트램 같은 거, 지금 트램 노선 있는데 엄청나게 뜰 거다 하면서 트랜짓몰 이런데 막 평당 1억까지 갔었죠, 상가가. 근데 지금 어때요? 공실 천지죠. 평당 1억이라는 건 이거는 공급평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평 살려면은 공급평수는 한 20평 돼야 된다. 그러면 20억이죠. 수익률 4% 내려면 얼마나 받아야 돼요? 연 8천은 나와야 돼요. 한 절반 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한 연 4천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월 300 이상 받아야 돼요. 그 정도 수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엄청나게 그냥 띄워놓은 거다. 집값이든 상가값이든. 위례에서 저번에 건설사에서 가산비 조작해가지고 한 2천 몇백억 처먹었는데도 인근이 막 10억씩 하니까 8억 뭐 이렇게 나왔는데도 10억 이렇게 하니까 로또 분양이다, 이 난리 치면서 분양하고 있다. 그러니 건설사들이 많이 처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분양 원가 공개부터 해야 되죠. 원가가 이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땅값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값 해가지고 감가상각 되는 걸 가지고 가격 이렇게 띄우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위례에서 분양내는 게 왜 로또예요 그게. 건설사들이 얼마나 남겨 처먹고 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시장 조성해가지고. 지금 집값 떨어져도 건설사들은 이득이에요. 근데 집값 떨어지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출근 현장 보면은 교통 지옥이죠. 1.6km 가는데 막 20분 소요되고, 교통이 그만큼 안 돼 있으니까. 신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외곽에만 있어요. 내부에 뭐 얼마나 있다고. 위례 가천선 이거 들어오면은 호재죠. 호재는 호재인데 그 전에 요거부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부터 트램이나 혹은 요 안쪽으로 역을 개설을 하든가. 그런데 여기가 그냥 강남 가깝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싸졌죠, 예전부터. 그러면서 교통은 안 넣어줘. 판교 이런 데 빨리빨리 넣어줬지 교통 잘 안 넣어줬죠, 서울 안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교통 개통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인구 분산 똑바로 안 됐다. 위례나 그나마 좀 교통 될 거고 가깝고 하니까 어느 정도 빨리 올려놓은 거고, 여기저기 신도시 다 개발해가지고 교통 빨리빨리 따다닥 나야지 인구 분산이 제대로 됐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 특히 위례 같은 경우는 서울 송파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오르는 지역이다.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교통이 이 모양인데 이제 요거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요거 하나인데 요게 여기까지 간대요. 요쪽 뭐 삼성이나 이런 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비싸도 위례 살아야 되죠. 딴 데 너무 멀고 요거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광주 삼동 가서 살아도 되죠. 성남 출퇴근 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타고 와서 여기서 환승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타가지고 막상 위례에 사는 사람들은 서서 가야 되고, 3량짜리 열차가 승객 태워가지고 출발하면은 위례 주민 탈 자리가 없어지고 위례 사람들이 불편하다, 요런 건 다 때려치고 광주 삼동 가가지고 저기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위례가 비싸서 분산되는 수요는 있겠지만 지금 위례 삼동선이 지금 탈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많이 탄다고. 광주에서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지, 수요 분산돼서. 뭐 여기 들어오고 위례 과천선 들어오고 위례 신사선 들어온다면서요. 안 들어오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출근 시간 확보해가지고 3량으로 하지 말고 한 5량 6량 늘려달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삼동을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핵심은 앉아가고 서서 가고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저 사람들한테? 신도시니까 다 오를 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지 대부분이. GTX 노선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치죠. GTX D노선 김포나 검단 이런 데서 강남까지 연결 안 된다, 그래서 집값 떨어지게 생긴다. 언제부터 그 지역이 강남까지 연결했어요? 누가 강남까지 출퇴근해요? 광주 삼동에서? 교통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집값 올리려고 하는데 집값 떨어지게 생기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실수요들이 뭐가 얼마나 불편하다고. 실수요들 인질로 잡고서 투기꾼들이 난리치고 있는 거다. 인구 분산하려면은 교통망 많이 확보하면 되는 거죠. 다만 타당성 있게
예비 타당성도 안 되는데 막 요거저거 다 내둬가지고 적자 보면은 그것도 나중에 세금으로 메꾸든가 해야 되죠.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는 떨어져요.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가 오른다면서요. 왜 전세가는 떨어지죠?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대요. 교통 들어오려면 한참인데 그거 가지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다 올려놨던 거죠.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건 지금 실수요들이 적합하지 않은 가격이다. 다 빚내가지고 금리 낮춰가지고 전세가 쭉쭉 올린 상황에서도 여긴 떨어졌다. 1636가구 가지고. 근데 매매가는 계속 오른다. 마지막에 팔아치려고. 그러면서 죽어도 안 떨어진다고 그러죠. 서울 강남 3구, 과천, 성남, 하남 이런 데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남동 쪽은 절대 안 떨어진다 하고 있는데 남동 쪽부터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죠. 무리하게 매매든 전세든 거품 쌓아놨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작년 6월이 피크였고 12월에 명의분산 같은 거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3월에도 명의분산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때 다 했다. 비싼 거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쭉 줄어들고 있죠. 4월도 다 된 건 아니지만 3월보다 적을 가능성 꽤나 높다. 입주도 계속 되고 있고 2월 이후 거래 없죠. 2월도 거래 조금 떨어졌죠. 뭐 층수 가지고 또 난리치겠지만 1층에서 14층 거래돼서 오를 때도 다 층수 상관없이 올랐다고 하더만 와서 엄청나게 태클 걸죠. 3월 18일 마지막 거래되고 거래 없죠. 올랐는데요. 다르죠. 호가가 어때요? 호가 지금 11억 5천에 거래했던 게 지금 10억 5천에 나오고 있다. 저층이지만 여기는 아직 정신 못 차렸죠. 더 비싸게 부르고 있죠. 앞으로 여력은 계속 줄어들 텐데 여기는 뭐 오르지도 않았고 요거는 조사 들어가 봐야 되는 전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올랐다 떨어졌죠. 결국엔 다시 돌아온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뜬 것도 아니었고 비정상적인 상승세였다. 보면 어때요? 거래 멈췄죠. 1월 이후 멈췄고 여기는 4월에 거래됐는데 떨어졌죠. 호가는 아직도 높다. 신도시일수록 호가 절대 안 떨어뜨립니다. 왜? 교통도 안 들어오고 아직 들어오기 전이죠. 그런데 뭘 보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분양받는 것보다 비싸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신도시는 가격이 계속 올라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올랐어. 다른 데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왜 정부에서 규제하고 난리야. 풀리면 다시 오르겠지.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죠. 특히 위례 같은 곳. 손해도 아닌데 손해보는 것 같죠. 조금이라도 싸게 팔면. 그러니까 호가는 안 낮춘다. 근데 호가 안 낮춘 것들은 안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팔리고 여기는 호가보다 7, 8천 낮추니까 그나마 하나 거래된 거다. 전세 어때요? 이런 상황이죠. 봤을 때 뭐 엄청나게 뜨지도 않았고 고점 대비 하락한 상황이고 여기도 보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4월에 마지막 거래 쭉 안 되다가 하나 뚝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 하나 되고 저층 거래니까 표시 안 합니다 하면서 또 표시 안 하겠죠. 호가만 이렇게 높여놓고 있는 거다. 지금 호가는 높고 거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거래 늘면서 호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사람들 여력이 떨어지면 거래가 줄어든다. 그런데 바로 안 내려가고 호가는 아직도 높여놓고 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안 되고 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가 많이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고 여력이 안 되니까 전세 마찬가지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대출 한도를 줄이게 되면은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매매가는 그만큼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도 따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사전 청약 들어온대요. 위례, 인천 계약 한 1000가구 정도 들어온다고 전세가 쭉 떨어지고 있죠. 사실은 청약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른 것도 규제 때문이 아니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오른 거예요. 3월 5월에 사전가구 들어오죠.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도 사전청약 들어오고 사전청약을 위해서 전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뭐 때문에 오른다 하겠죠. 그것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거다. 위례 안 들어와도 되니까 굳이. 입주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올해도 2400 내년에도 2600 하고 계속 들어오면은 전세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결론 가격 장난질하려고 교통 호재 엄청나게 띄운 거죠. 이미 거품 빠지고 있다. 원래 어디서부터 빠진다 항상? 강남 방면부터. 그래서 전세 거품은 이미 빠지고 있고 매매도 어때요? 지금 거의 금매만 거래되고 있죠. 4월부터는 금매가 거래되고 그 외적으로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어차피 그 전까지 많이 뛰어났어요. 양도세 때문에 못 팔고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계속 못 파실 겁니다. 유동성 축소 시장 들어오고 있고 대출은 고가일수록 더욱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위례는 조금만 더 뛰면은 초고가 아파트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요 분산될 수 있는 위례 3동선까지 들어온다. 뭐 위례 신사선으로 수요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 본 사람들은 미리 다 들어와 있고 여기서 위례 3동선까지 들어오게 됐더라. 위례 과천선이나 신사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얘기가 된 거니까. 그리고 전세가는 이미 하락하고 있다. 어차피 뭐 이런 거 다 빼고 위례 자체가 거품이 많이 꼈고
그래서 건설사들이 비싸게 분양해도 로또 분양이 되는 상황이란 것은 거품이 많이 꼈다는 거고, 그 거품이 이제 조만간 빠질 상황이다. 저기 교통이고 뭐 이런 거는 다 언론들 장난질이고, 그게 생각만큼 호재가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한 거 가지고 뭐 실수요들 죽어나는데 뭐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떼고 거품 많이 꼈으니까 많이 떨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